자, 11번째 썰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제목, 잘 살지 않고 잘 사는 척 하는 것들이 많다 라는 영상에 달린 댓글입니다. 뭐 여러분 그런 말 하죠. 뭐 길거리 보면 사람들 다 잘 먹고 잘 사는 것 같다. 뭐 도로가에 차를 보면 다 좋은 차도 많고 사람들 뭐 이렇게 외모 같은 거 보면 다들 잘 꾸민다. 그래서 나만 돈이 없고 힘든 것 같고 주변 사람은 잘 먹고 잘 사는 것 같다. 이런 말 하는 분도 있거든요. 그런 말 하는 사람이 있으면 본인들이 메타지 못하는 겁니다. 정말 못하는 거야. 여러분, 겉으로 뭔가 문제가 없다고 해서 정말 속까지 문제가 없을까요? 한국은요, 껍데기는 문제가 없어. 근데 속알맹이는 완전 썩어 문드러진 사람들이 지천에 깔려 있습니다. 예. 겉으로 봤을 때는 뭐 굉장히 크게 문제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안을 들여다보면 허점투성입니다. 왜냐, 실제로는 잘 살지 못하는데 남들한테 무시 안 받으려고, 인정받으려고, 관심 얻으려고, 자랑하려고 굉장히 거칠에 돈을 많이 쓰거든요. 지금은 거칠에 신경 쓸 때가 아닌 것 같은데 아직도 잘 사는 척을 하는 분들, 이 부자 흉내 내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아요. 아직 매운맛을 못 봐서 그렇죠. 뭐 그런 말 해요. 붕어 형, 그 백화점 가니까 오늘 사람 많던데요? 뭐 공항 가니까 사람 많던데? 당이 많지. 연휴 아닙니까, 연휴. 길게 쉬지 않습니까? 5월 5일까지 출근 안 하지 않나요? 까지 3일 남았잖아. 그럼 갔다 올 수 있는 거지.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백화점에 사람이 많다고 무조건 매출이 잘 올라올까? 사람이 많다고 다 먹고 살만한 걸까? 그러면 지금 대한민국 부채는 왜 늘어나며 왜 실업자는 증가하고 있고 왜 일자리 경쟁이 심화되고 있고 왜 사람들이 물가 압박을 많이 받고 있고 멘탈이 안 좋아지는 걸까? 그렇지 않습니까? 겉으로 문제가 없어 보이는데 왜 지금 대한민국 정신병은 왜 점점 발생률이 증가하고 여자분들 우울증이나 뭐 불안장애 가진 사람들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고 그리고 지금 대한민국 가계부채는 계속 증가하잖아요. 그리고 빚을 제대로 갚지 못하는 분들 개인회생 워크아웃 과정 밟는 사람들 더 증가하고 있고 그리고 지금 장기백수는 더 증가하고 있잖아요. 장기백수 쉬어쓴 청년 이런 사람 계속 증가하잖아. 이게 좋은 겁니까? 안 좋은 거잖아. 그 껍데기만 봐가지고 대한민국 판단하시면 안 돼요. 한국 사람들 그런 게 있어. 뭐냐면 자기의 실제 모습을 많이 숨깁니다. 밖에 나가서는. 현생은 정말 힘들고 답이 없고 뭔가 좀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은데 막상 남들에게는 그런 것들을 꺼내보지 않습니다. 왜냐 한국 사람들은 남한테 무시받는 걸 극도로 싫어하거든요. 그래서 가진 것 쥐뿔 없어도 폼생폼사 라이프 스타일을 구축하신 분들이 많아요. 특히 폼생폼사 어디 많냐 하면 인스타에 많습니다. 인스타 보면 정말 대한민국 아무 문제 없는 것 같아요. 다 잘 먹고 잘 사는 것 같고 다 돈 걱정 없이 사는 것 같아요. 다 인생 즐기는 것 같아요. 근데 거기 있는 사람들이 가장 힘들어요. 가장 답 없는 사람들이에요. 오히려 현생을 열심히 사는 분들은 인스타를 안 해요. 왜냐? 나한테 도움되기 일절 없고 일하는데 바빠가지고 인스타 시간이 없거든. 근데 시간 남아돌고 돈 없고 뭔가 바쁘지 않고 인생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은 분들이 오히려 인스타에 더 빠집니다. 더 빠져. 왜냐? 내가 지금 뭔가 답이 없으니까. 그리고 남들한테 뭔가 인정받고 싶어. 여러분 인스타 보면 왜 여행 자주 가시는 분들 있죠. 그분들이 정말 돈이 많아가지고 정말 잘 먹고 잘 사니까 여행을 많이 가는 걸까 아니면 잘 먹고 잘 사지 않는데 있는 거 없는 거 다 털어가지고 여행 가서 사진 찍어서 업로드 하는 것일까. 여러분들 왜 보면 길가에 좋은 차들 있잖아. 그 좋은 차들이 정말 그 사람들이 돈을 잘 벌어서 그 능력이 좋아서 그 차를 모르는 것일까 아니면 능력은 지분 없는데 프라이브로 차를 사가지고 그 버는 돈 대부분을 차에다 꼬라박으면서
꾸역꾸역 모는 것일까? 왜 잘 먹고 잘 사는데 왜 정신과 가면 항상 사람들이 많을까? 그리고 잘 먹고 잘 사는 것 같은데 왜 멘탈 안 좋은 사람들이 온라인에도 많고 현실에도 많을까? 아니 잘 먹고 잘 산다고 얘기하는데 왜 사람들 얘기 들으면 항상 힘들다 어렵다 요즘에 걱정이다 이런 말을 왜 달고 사는 걸까요? 한국 사람들이 행동하는 게 좀 겉과 속이 달라 이게. 겉으로는 뭔가 좀 크게 문제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속은 이미 여러 가지 문제가 많아요. 보통 한국 사람들이 속내를 잘 안 텁니다. 네. 이 겉과 속이 다른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절대 겉모습만 보고 단정 지어서는 안 돼요. 그리고 전 국민이 잘 먹고 잘 사는 게 말이 안 됩니다. 왜냐 자본주의는요 잘 먹고 잘 사는 사람이 소수입니다. 어느 나라든 간에. 예. 그 미국도 그렇고 일본도 그렇고 전 국민이 잘 먹고 잘 살 수가 없어요. 잘 먹고 잘 사는 분들 보통 부유층이죠. 부유층은 소수입니다. 중국도 잘 먹고 잘 사는 국민들이 한 3천만 명밖에 안 되잖아. 나머지는 정말 빈곤하게 살지 않습니까? 근데 어떻게 잘 먹고 잘 삽니까? 서민이 어떻게 잘 먹고 잘 살아? 서민들은 항상 그 돈의 압박을 많이 받잖아요. 왜냐 버는 돈이 적으니까. 버는 돈이 적고 가지고 있는 게 적다 보니까 당연히 물가 압박이나 어떤 금전 압박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 서민들이 이제 이렇게 뭔가 경기가 안 좋아질 것에 대해서 제대로 준비하고 대비를 하신 분들이 많이 없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물가가 오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부담을 많이 느끼고 있고 그리고 혹시나 직장 잘리면 어떡하지 그런 걱정하는 사람도 많죠. 왜냐 올해 들어서 이제 권고사직, 희망퇴직으로 나오시는 분들이 얘기가 많이 들리고 있으니까 혹시나 그게 내가 되지 않을까. 요즘에 우리 회사도 분위기가 안 좋은데 혹시나 내가 희망퇴직 대상이 돼서 나가면 어떡하지? 그런 걱정하는 분도 많잖아요. 그러니까 잘 사는 척을 하는 사람들이 많을 뿐 실제로는 그 여러분이 생각하는 이상으로 걱정, 불안을 달고 사는 분들이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절대 그 한국 사람들 겉으로 보이는 모습만 가지고 이 단정지어서 판단하시면 안 돼요. 한국은 여러 가지 문제가 많아요. 특히 일반 서민들은 지금 공경이 빠진 분들 많습니다. 중산층도 공경이 많이 빠져 있어. 왜냐 중산층 분들 중에서 연끌하신 분들 많거든요. 연끌비 갚기 굉장히 힘들 겁니다. 지금 연끌하신 분들 직장 많이 잘리잖아요. 진짜 골로 갑니다. 진짜 골로 가요. 지금 연급이 꾸역꾸역 갚는 사람 정말 많거든. 이거 만약에 뭐 돈줄이 막힌다. 그러면 진짜 끝이야 끝. 그런 사람들 많이 생겼다니까 여러분. 은행에서도 지금 주담대 대출받는 사람들 돈 제때 못 갚아서 그 여심당당 그 직원분들 엄청 추심합니다 이게. 여신군인 담당. 여신군이 뭐냐면 대출이 대출. 대출 담당 직원. 은행 가면 이제 예적금 담당이 있고 대출 담당이 있잖아요. 여신금융 쪽. 네. 은행 가보잖아요 여러분. 예적금 통장 만드는 사람보다 대출 상담받는 사람이 훨씬 더 많아 이게. 다 대출 더 받으려고. 그러니까 빚을 제대로 갚지도 못하는데 추가 대출 받으려고. 이게 잘 먹고 잘 사니까 하는 겁니까? 잘 먹고 잘 사니까? 금융권에서 일하시는 분도 아실 겁니다. 제 방송에도 금융권에 일하는 분 한 분 있거든요. 그분이 말씀하시 요즘에 빚이 제때 못 갚는 사람이 엄청 많대 이게. 엄청 많아졌대. 아니 돈을 잘 벌고 잘 먹고 잘 사면 자기가 빌린 돈 제때 갚겠죠. 근데 점점 못 갚고 있어요 이게. 그리고 요즘에 개인 간의 어떤 그런 채무 때문에 그 사기 범죄, 그 민사소송도 많이 해요. 왜냐, 돈을 빌려가서 못 갚는 케이스가 많다 보니까요. 왜 못 갚아요?
돈을 빌려가는데 내가 돈을 못 버니까 못 갚는 거야, 이게. 아니, 안 갚으지 한다거나. 그러면 채권자 이사에서 받아야 될 거 아니야. 좋게 말로 해서 안 주니까 법적인 어떤 제도를 이용해서 받으려고 하잖아요. 그래서 요즘에 그런 개인 채무 관련 소송도 엄청 많아요. 이게 잘 먹고 잘 사니까 발생하는 문제입니까? 그래서 여러분 똑바로 보셔야 돼요. 지금 한국이 문제가 뭐냐 하면 지금 속은 점점 골마지고 있습니다. 이거 언젠가 터져 여러분. 지금 개개인들 문제가 많은 사람도 많아. 지금 대비가 안 된 사람도 많습니다. 앞으로 경기는 더 안 좋아질 거예요. 근데 문제는 안 좋아지더라도 어떻게 살 수 있는 방도를 마련해야 되는데 그런 방도가 전혀 없는 사람들이 많아요. 일만 크게 벌린 사람도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한국은 지금 뭐 여러 가지 문제가 있겠습니다만 그 중에서 일반 서민들 중산층들이 지금 굉장히 좀 공리에 빠진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휴일에 어디 사람 많은 데만 가지고 그 단정 지어서 판단하지 마세요. 아시겠죠? 자, 댓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사는 원룸에 주차장 보면 외차가 4대 이상, BM, 포드, 벤츠, 아우디, 직업도 대학생, 어묵 공장 생산직, 고깃집 서빙 직원 등등 제 차가 모닝인데 가장 후집니다. 라고 적어졌습니다. 이분이 공장 다니는 분이에요. 나이가 좀 많으신 분이야. 이분 푸사가 있는데 좀 죄송하지만 나이에 비해서 굉장히 고생을 많이 하신 것 같아요. 얼굴에 볼살이 없습니다. 고생 엄청 많이 하신 것 같아. 이분이 자기 말로는 나이가 올해 반백살, 신살 나는데 액면가는 좀 한 60 넘으신 것 같아. 죄송합니다. 고생을 많이 하신 것 같아, 이분도. 이분 사는 곳이 제가 알기로는 부산 영도구라고 있어요, 영도구. 예, 영도구가 부산에서 집값이 가장 싼 곳입니다. 영도구 원룸이라고 있죠. 한번 봅시다. 와, 싸다. 와, 많이 싼데, 이거? 영도구의 원룸이 31억 없습니다. 와, 방도 크네. 와, 여기 진짜 싸다. 대구보다 싼 것 같은데? 훨씬 싸네, 진짜. 방도 넓어, 이게. 아니, 보통 원룸이 평수가 5, 6평밖에 안 되거든요. 와, 여기 10평이 넘네, 전부 다. 와. 아니, 방이 이렇게 넓은데, 월세가 얼마지? 25밖에 안 해? 와, 정말 싼데? 근데 이런 월세가 싼 곳에 누가 많이 살겠습니까? 소득이 많은 사람들이 많이 살까? 아니면 소득이 적은 사람들이 많이 살까? 보통, 이제, 목이 안 좋고, 이제, 좀 험지일수록 월세가 싸죠. 사실 영도구가 사실 지리적으로는 그렇게 좋은 곳이 아닙니다. 여기 사는 분들 죄송하지만. 왜냐하면 가장 땅끝이에요. 부산에서 가장 땅끝 마을이야. 다리 없으면 못 나와요, 여기. 예. 대중교통 이용하기 좀 빡센 곳입니다, 여기가. 예. 부산에서도 한참 들어가야 돼. 그래서, 뭐, 지리적으로 좋다고 볼 수 없어요. 근데 여기 보니까, 와, 월세가 정말 싸네요. 그럼 이런 월세가 싼 곳에 누가 많겠습니까? 돈을 엄청 많이 버는 사람들이 많이 살까? 아니면 돈을 적게 버는 사람들이 많이 살까? 예, 상대적으로 돈 적게 버는 사람들이 많이 살겠죠, 이게. 근데 이런데 외제차가 많네? 부산이 사실 일자리가 안 좋다는 거 아실 겁니다. 부산 공장 같은 데 일자리가 있는데 급여가 높지 않습니다. 야, 대학생인데 차 모르고. 영도구 쪽에 대학생이면 아마 해양대겠네, 해양대. 한국 해양대. 어묵 공장 생산지. 이런 어묵 공장이 아마 최저시급 말고는 없을 겁니다. 최저시급 말고는. 부산이 또 어묵이 유명하거든요. 이런 어묵 공장이 사실 그 페이가 높지 않습니다. 아, 삼진어묵 여기가 보네. 삼진어묵. 네. 급여가 엄청 높지 않네. 와, 짜다. 여기 나와 있거든요. 채용공 보니까 계약직 중앙근무인데 월급이 30만원. 세금 때문에 200이네. 그러니까 다른 그런
뭐 떡값이 없네요. 수당 같은 게 없네. 여기 보니까 6개월 계약직 뽑는데 낮에 근무하는데 급여가 230만원, 세금 때만 205만원 되겠다. 그럼 어묵 공장 다니면 세금 떼하고 200 받겠네. 200. 뭐 적은 돈 아니긴 한데 그 돈 받으면서 여기 이제 싼 원룸 구해가지고 외제차 끌고 있네요. 고깃집 서빙 직원. 제대로 먹고 사는 사람이 없네 이게. 아니 그나마 부산에서 좋은 회사가 뭐냐면 저 르노 삼성하고 삼성전기입니다. 르노 삼성 삼성전기. 근데 그 회사 다녀도 월급이 엄청 많지 않을 텐데. 그나마 부산에서 좀 회사 다닌다고 생각하면 이제 보통 르노 삼성, 르노 자동차 또는 삼성전기인데 거기도 페이가 엄청 높진 않아요. 그 회사 다녀도 이 차는 버거워. 근데 아까 말씀드린 그런 대기업도 아닌데 한 명은 대학생, 한 명은 어묵 공장 생산지, 한 명은 고깃집 알바. 잘도 돌아가네요. 이 댓글 적으시면 그 동네 좀 이사 가셔야 될 것 같은데 질이 안 좋네요. 이 댓글 적으신 분도 돈 관리했으면 원룸보다는 좀 보금자리 마련해지지 않을까요? 나이가 드시면. 사실 나이 먹고 원룸에 살면 좀 처량하긴 해요. 젊을 때 원룸에 사는 거하고. 남자분도 혼자 살 거면 그래도 집다운 집에 사는 게 좋습니다. 그러니까 엄청 삐까뻔쩍한 아파트가 아니더라도 적어도 방 두 개 거실 딸린 그런 뭐 빌라나 아파트 있어야 돼. 혼자서 충분히 기가할 수 있는. 왜냐하면 나이 먹으니까 어느 정도 주거 면적이 중요해요. 저분들 살면 마음이 굉장히 좀 안 좋아져. 그래서 젊을 때 원룸 살더라도 나이 먹어서 내가 돈 좀 모이고 했으면 집다운 집에 살아야 돼. 보통 나이 먹으면 밖에 잘 안 돌아다녀. 이 집에 있는 시간이 많아지는데 집이 좁으면 사람이 굉장히 게을러지고 좀 편의생활 많이 하게 돼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그런 곳이 어디 있습니까? 고시원이죠, 고시원. 고시원 쪽방 같은데. 아무래도 그 원룸 좀 터가 안 좋네요. 이 댓글 적으신 분도 나오신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거만 보더라도 지금 정주 잡고 제대로 살고 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 않아. 지금 뭔가 대비를 해야 되는데 대비를 안 하고 근시안적으로 사는 사람들이 많아요. 아마 그 사람들은 여기서 경기가 더 나빠져 버리고 물가 올라가면 더 버티기 힘들겠죠. 그러니까 생각보다 뻘짓거리 하는 사람들 많으니까 여러분 절대 지금 대한민국 그 잘 먹고 잘 사는 사람들이 많다고 그렇게 단연지어서 판단하시면 안 됩니다. 아시겠죠? 자, 이상으로 11번째 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